네, 안녕하세요. 김여욱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공공사업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자, 이게 아니라면 뭐 특정한 공간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더 많은 분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공공사업부 안에서도 에듀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변화, 그리고 교육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일 먼저 20세기 교육, 그리고 21세기 교육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20세기 우리 학교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21세기 학교의 모습입니다. 거의 바뀌지 않았죠. 바뀌었다면 뭐 전자칠판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장치 하나 더 붙어 있는 거 그 정도만 바뀌고 나머지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팬데믹 그리고 뭐 코로나 뭐 몇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지금 이 현 상황은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요. 특히나 교육 환경에서 가져오는 그 쇼킹한 충격과 그리고 또 변화의 물결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통 뭐 코로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정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를 저는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 모두의 민낯을 드러내게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진국들도 민낯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또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들이 민낯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 시스템, 그리고 대학교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민낯을 또 많이 드러내기도 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20세기 교육 환경과 21세기 교육 환경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두 명 그리고 몇몇의 그 교육자들의 어떤 권위 그리고 그분들의 역량의 교육을 전폭적으로 의지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 그리고 새로운 교육 환경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학교에서 대량으로 그것도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코로나가 불러온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대량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집체 교육을 할 수 없게 됐고요. 이런 교육들이 좀 더 다 과제형이나 혹은 뭐 모여서 온라인으로 직접 수업을 하는 형태의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거고요.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도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구 성장 그리고 인구 팽창에 관한 어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양적인 교육을 많이 힘을 썼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질적인 성장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교육 환경을 본다면 컨텐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에 맡겨서 그 양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이었다면 이번에 그 온라인 클래스를 보면서 특이한 현상들은 선생님들이 모두 다 자기 개인 역량을 가지고 자기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하기에는 IT에 적응을 가장 못했던 계층이 바로 선생님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교육 환경의 변화가 양적인 변화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에 같으면 100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 20명씩 끊어서 본다면 5명의 강사, 5명의 선생님이 필요했다면 앞으로의 환경은 한 명만 있어도 혹은 한 명조차도 필요 없어도 되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역량이 아니라 질 높은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 콘텐츠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교육의 변화는 앞으로 교육과 기술의 접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건 여전히 선생님들의 역할이 되겠지만 그걸 양적으로 커버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기술이 담당하게 될 거고요.
효율적으로 교육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기술이 담당하는 역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 기술을 합쳐서 바로 에듀테크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유하게 되겠죠. 네, 좋은 컨텐츠, 그리고 좋은 기술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하게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 온라인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뭔가 교육을 한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존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냥 컴퓨터 앞에서 떠드는 게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본다면 뭐랄까, 교육 환경에서 바로 앞에 사람들이 있을 때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에 따라서 그 역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툴이 바로 화상회의 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화상회의 툴은 뭐 기존에도 몇 가지가 있었지만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통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의 위치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특이해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채팅을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징 도구가 있다면 화상회의와 같은 컨퍼런스 툴이 또 별도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협업을 하기 위한 협업 툴이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동작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팀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혹은 특정한 파일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채팅을 하거나 아니면 화상 컨퍼런스를 하거나 음성 통화를 하거나 하는 기본적인 뭐 메시징이나 컨퍼런스 툴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 오피스 365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를 기반으로 한 협업 도구로서의 기능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골고루 다 잘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바로 이 팬데믹 사태와 더불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가파르게 기능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는 겁니다. 자, 기존에 같으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가 한 화면에 4명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바로 작년 일이죠. 근데 올해가 되면서 이게 9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16명, 지금은 49명, 49명까지 한꺼번에 한 화면에 나타나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용량이나 기능적인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게 온라인인지 아닌지 온라인의 어떤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투게더 모드라는 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교육 환경에서 학교에서 정말로 배우는 것 같이 한 자리에 학생들이 뭐 옹기종기 모여서 수업을 받게끔 하는 그런 투게더 모드도 함께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이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 몇 명 있겠죠. 그 사람들만 우선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바로 이 핀 모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을 찍으면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나타나서 보이게끔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어떤 내용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모지를 사용을 해서 내 기분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박수를 치거나 하트를 보내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얼 타임으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또 재밌는 것은 라이브 캡션을 이용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로 옆에 이렇게 나타나게끔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 라이브 캡션은 인공지능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기능들, STT와 같은 기술들을 잘 활용한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 캡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글은 지원이 되지 않고 영어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에는 당장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들이 일단 시작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기준 기술은 영어로 개발이 되겠지만 빠르게 다른 언어들로도 확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지원이 된다면 선생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옆에 회의록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이렇게 다 정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홀로렌즈하고 같이 뭔가 얘기를 해서 뭐 실습 환경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워키토키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툴들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게 이때까지 1년 만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모든 대학 그리고 거의 모든 교육청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팀즈를 무료로 그리고 이미 계약 안에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부 기능이 좀 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솔루션이나 특정한 뭐 LMS 도구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그런 작업들을 몇 군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자료나 링크 이런 것들은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바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릴 얘기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많이 하게끔 하는데 이럴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인크래프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인크래프트를 굉장히 좋아하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 마인크래프트를 이용을 해서 수학 교육이나 혹은 역사, 과학, 그리고 코딩 교육 등등을 시도를 하고 있고 각 지자체나 아니면 시도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에듀케이션 버전이 따로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 등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떤 실습장이 필요하다. 사실 이론 수업이야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실습 수업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이 구축된 이 실습 환경을 서로 공유해서 작업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일 때는 그냥 실습장 한 군데에 다 같이 들어와서 같은 환경을 공유해서 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습장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건가? 이게 꼭 뭐 컴퓨터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컴퓨터가 필요한 교육에서는 동일한 환경 그리고 동일한 자료가 올라가 있는 동일한 스펙의 시스템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Azure 랩 서비스입니다. Azure 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인 Azure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굉장히 사용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면 먼저 강사가 자기 PC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환경들을 전부 다 세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 PC라는 건 클라우드 상에 자기 가상 머신을 하나 만들고요. 그 가상 머신에다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개발 환경도 설치하고 자료도 카피를 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실습 환경이 하나의 가상 머신에 충분히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학생 수가 만약에 50명이다 라고 하면 50개의 학생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가상 머신이 필요하다라고 세팅만 하면 방금 내가 만든 그 PC하고 동일한 PC가 50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하나씩 자기 가상 머신을 물고 들어가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학생들이 가상 머신들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환경을 훼손시켰다라고 할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미 원본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되고요. 이 가상 머신들은 전부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성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 PC의 성능이나 혹은 꼭 PC가 아니더라도 태블릿으로 접속을 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사용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성능의 PC에서 클라우드에서 접속을 해서 집이든 학교든 뭐 어디서든 편하게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습 환경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보면 인공지능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런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한글화도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고 강력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실습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들은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담당을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좀 더 좋은 컨텐츠들과 함께 학교 안에 구축형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 러닝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러닝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 런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와 그리고 선별되어서 따로 잘 만들어 놓은 코스웨어들을 한꺼번에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러닝 플랫폼입니다. 학교마다 이걸 따로따로 만들 수가 있고요. 학교 안에서는 각각의 학생들의 진도율 그리고 학교에서 따로 만든 자체 제작한 컨텐츠를 여기에 올려서 진도 관리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소위 말하는 블렌디드 러닝에 필요한 컨텐츠를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족한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시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제공이 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원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재밌는 컨텐츠도 있는데요. 원리,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던 그 컨텐츠죠. 딥러닝 기반으로 원리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딥러닝과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료나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전 세계에 61개의 지역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개 지역 안에는 2개 혹은 4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완전하고 그리고 안정된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상 머신과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각종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IoT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할 때 클라우드는 가장 선택지가 안정되고 그리고 완벽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기술들이 있었죠. 팀스,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애저 랩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러닝 플랫폼, 그리고 애저. 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도를 할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주면서 그리고 더 나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줄 겁니다. 자, 이제 교육과 그리고 기술이 합쳐진 21세기의 교육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21세기 교육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 this problem is to use Azure's Resource Access Management tools as part of your organization's governance program. That's the subject of the next video in the series.